정직한 우리 제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을 텐데 이 총평을 마련했어요. 이 총평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7월 이후에 학습해야 되는 요소들, 보완해야 되는 요소들을 점검해드리고 나름 리스트를 만들어드리는, 콕콕 짚어드리는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노트나 메모지 준비하시고 이 내용 봐주시고, 안 되면 화면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캡처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사용해 주세요. 일단 전체 20문항 중에서 어떻게 문항이 출제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교육과정의 전체 6단원의 분포 현황인데요. 전 솔직히 이런 단원 제목에 써놓으면 잘 안 와닿아요. 학생들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상가, 주제, 이게 뭐냐고 그렇게까지 물어볼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딱 짚어드리는 거에 바로 답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거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들어보세요. 일단 1단원에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단원에서 4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는 윤리학의 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 이론규범윤리학, 이 4가지가 클리어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는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어요. 그 접근법이 어느 정도로 다양하게요? 일단 6가지예요. 첫 번째, 의무론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의무론에는 스토아, 아퀴나스, 칸트라는 3 입장까지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리주의예요. 벤담하고 밀 들어가죠? 거기다 행위 공리주의까지 여러분 혹시 점검됐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덕윤리, 배려윤리,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죠. 그리고 나서 책임윤리를 가요. 책임윤리 가게 되면 심정윤리와는 다른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는 무엇인가와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담론윤리, 하버마스의 담론윤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로는 6가지인데요.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이 문항 출제 요소를 보니까 윤리학의 분류 나왔고, 나머지 3부분, 담론윤리 빼고 3문항에서 이 5가지 입장이 다 버무려지면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론 기반이 없이 풀 수 있는 문항 말고 이론 기반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서 그래도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항 요소라면 이 1단원에 나오는 이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부분 중에 내가 빈개념, 오개념이 있다면 앞으로 9월 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요소로 딱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명, 성, 가족윤리에서 4문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요 얘기만 할게요. 의학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기반 없이도 문항의 맥락 속에서 잘 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동서양의 생사관이에요. 요거는 이론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을 옆에 가면서 쓸게요. 동서양의 생사관. 이건 대체 뭘 말할까라고 했을 때, 동양에서는 유가, 도가, 불가, 서양에서는 플라톤, 에피쿠로스, 그리고 하이데거, 요렇게 들어가요. 이들 중에서 정말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와요. 어떤 건 좀 뜸하다라고 하는 거 없이 잘 나오니까 복습해두면 정말 똑똑하게 효과를 볼 겁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플라톤도 나왔고요.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도가적인 관점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서양의 생사관에서는 서로의 오답지로도 들어가고 이론 기반으로도 들어가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3단원으로 갑니다. 과학기술하고 환경정보윤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2문제 나왔지만 과학기술에 관련돼서 하나 나오고
정보윤리에 관련해서 뭐 공유론, 사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문제 나올 법했어요. 9월에 나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환경윤리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 네 가지 입장에서 10명의 사상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감각을 높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까지 훈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단원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나와요. 사회윤리와 직업윤리라는 이 단원인데요.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이 파트에서는 고난도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4단원에서의 첫 번째 여러분들 점검할 주제는 리부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분배적인 정의예요. 여기에는 롤스, 노직, 아리스토텔레스. 교정적인 정의가요. 여기에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서 분배 정의와 교정적인 정의에 대한 고난도 문항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시민불복종. 이 네 파트가 되겠네요. 이 네 파트는 이론 기반에서 계속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이고요. 그 외에 차별, 역차별 물어보는 것들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맥락상에서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직업윤리로 가게 되면 그 직업윤리 파트 중에서도 동서양의 직업관으로 나누는 거죠. 동양의 직업관을 이야기할 때는 유교적인 관점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지금 출제된 요소가 그거니까. 서양의 직업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관점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프로테스탄티즘하고 마르크스 요거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게 나온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4단원이 비중으로 치자면 가장 많은 문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윤리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의 숨통을 탁 열어줘요. 예술, 종교,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론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한 번쯤 다시 봐도 좋겠지만 암기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보다는 문항을 통해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봐둬야 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 요소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소 평화와 윤리 부분에서는요. 평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6단원이니까 6이라고 쓸게요. 평화 윤리에서는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갈퉁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으로 가게 되잖아요. 전쟁에서는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로 나눌 수 있는데 정의전쟁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전쟁론 그리고 미국의 왈처의 정의전쟁론 요걸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칸트하고 왈처를 엮어서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 두 단원에서 한 문제 그리고 사회윤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련돼서는 사상 기반한다라고 하면 요 한 주제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 공부했었던 그 단원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기반은 많이 있으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푸는 걸 보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 그래서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내용 요소에 분포를 적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요소가 뭘까? 체크한다면 이런 정도 요소가 된다는 걸 메모를 해 두시고 체크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학력평가, 모의고사 했을 때 이번 7월에 봤고요. 9월 평가원을 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2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죠. 그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잘 점검한다면
여름 동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잘했던 친구들은 더 확고하게, 조금 보완점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번 시간을 귀하게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 지금 쓴 거 중에서도 진짜 제일 딱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럼 저기 딱 두 개요. 칸트하고 롤스요. 자, 보세요. 칸트는요, 기본 문제를 내자면은 맨 앞에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있죠. 그 의무론적인 접근법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학력평가나 평가원 수준의 문항들을 보면 기본 세 문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롤스요. 롤스도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해외 원조에서 기본 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고득점을 맞고 싶다면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들 기본적으로 다뤄두면서 계속 공들여서 하라라고 하면 이 칸트의 세 문제, 롤스의 세 문제, 20문제 중에 칸트 한 사상가가 엮여 들어가는 세 문제, 롤스가 꼭 들어가는 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들 복습해 보시고 이 문항들에 관련된 수능 개념, 연계 교재, 기출문항 함께 엮어서 이번 여름을 보낸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관련된 특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라고 남겨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서 고득점을 맞아야 돼.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죠? 그러려면 사상가를 기반한 고난도 문항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상을 다시 한번 버무려 봐야 되는데 나에게 있는 빈 개념 찾아내기, 난 안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5개념 바로잡기. 그리고 선생님 저 의외로 실수해요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사상가 기반한 문항은 아닌데 풀다 보면 헷갈리거나 핵심이 파악이 안 되던가 시간이 많이 걸리던가 뭔가 말이 꼬여 있던가 이런 독해 문제나 한 선택지에서 딱 꼬여 있는 그 지점에서 계속 틀리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요 문항을 풀면서 일종의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런 문항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 혼자 하면 잘하죠. 하지만 저랑 같이 하면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강이 열리면은 꼭 한번 봐주세요. 이 두 부분을 콕콕 잡아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념과 연계교재 기출을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이 여름 우리 돛 닦는다 생각하면서 내년 대학생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잘 버텨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이거 같아요. 실패자들은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만다는 거.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래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지금 7월까지 열심히 왔잖아요. 지금까지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높은 뜻에,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만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많이 왔어요. 많이 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노하우도 쌓였고 개념도 쌓였고 스킬도 쌓였어요. 그걸 조금만 더 버무려내면 돼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기폭제가 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좌절하거나 혹시 실망하거나 그만두고 싶다. 혹시 느슨해지지 말고요. 마음 딱 잡아요. 난 꼬린 지점까지 마음 딱 잡고 갈 거야.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름 버텨보도록 해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잊지 말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